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배당금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 그 주식 올해 수익이 얼마가 났는데 이 배당을 우리가 몇 프로를 배당하겠다.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그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주식의 보유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운영 방식인데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갖기 이런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도 나오지만 플러스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본인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배당금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당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또 그 회사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주만 있다. 그러면 이 주주는 그 회사를 응원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시를 합니다. 혹시 임원들이 돈을 빼돌리지는 않을까, 또 비리를 저지르진 않을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주들은 수시로 그 회사의 운영 방식, 경영 방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이뤘죠. 그래서 왕이 계속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해서 세습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뽑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데 사실상 각종 반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 특정 후보들을 띄워준다든지, 또 그런 후보들만 주목을 받다 보니 정치 신인들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각종 정당들이 공천 비리, 공천 헌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방패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철옹성 같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느냐, 경제민주화. 근데 경제민주화가 와야 되는데 그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바로 국민배당금법인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영업실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국민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저거 삼성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세금을 빼돌리지 않느냐, 질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주니까 삼성이 영업실적 잘 만들어냈네요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삼성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폐지합시다. 재산세, 이 재산세라든지 각종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거 폐지합시다. 왜냐하면은 세금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부가가치세, 교육세, 지방세, 등록세, 이런 거 모든 걸 다 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이중과세, 삼중과세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상속을 못 해가지고 기업의 본질이 손상이 되고 또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국가의 손실 아닙니까? 예? 이거 당연히 지금 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 폐지합시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은 시군구에 맡겨라. 시군구. 그러니까 어떤 시군구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와 저 강원도 화천군이 이 최저임금이 같으면 화천군은 이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농업이 다 파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시군구에 맡기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군은 최저임금 없습니다. 최저임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경제적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돼야지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갈등인 거예요. 노사 갈등, 그쵸? 노조의 갈등, 뭐 각종 뭐 대학도 보면은 그 노조, 교수 노조하고의 또 경영진 간의 갈등, 또 전교조 안에 갈등, 뭐 이런 계속 갈등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싶은 겁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 기업에게 유턴하시죠. 유턴. 그 유턴 기업 지원법을 통해서 유턴하면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뭐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유턴 비용을 뭐 50% 이상 뭐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싫습니다. 극성 아주 노조 때문에 싫고 최저임금법,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국.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국민배당금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갈등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회사가 잘하고 또 저 뭐 포스코가 잘하고 현대가 잘하고 뭐 LG가 잘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배당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때요? 응원과 동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국민배당금 국가감사위원회 이건 뭐냐면 암행어사들이에요. 암행어사들. 시군구에서 이 배당금을 국민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 예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쌍벌제 폐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돈을 준 사람만 처벌한다라는 거죠.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 돈을 되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 이 정책을 보면서 인류 최고의 정책이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 민주화를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이게 민주주의죠. 이제 경제 민주화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국민배당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배당금법이 시행이 돼서 단돈 5만 원만 받아도 이제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5만 원을 지금 국민배당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열심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은 내가 1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를 응원해야겠다. 국민들이 애국자가 되고 그리고 노사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교조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들 대학에서 그 총장들하고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배당금법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배당금법의 핵심은 모든 국가의 재산은 국민주권주의잖아요. 국민의 것이거든요. 국민의 것. 그래서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돈을 아껴서 배당금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회사의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 이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20여 년 이상을 정책만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제가 정인태인데요. 이 정도전의 어떤 후예로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정도전처럼 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진짜 이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는 진짜 15세 때부터 이걸 고민해 왔습니다. 예, 15세 때의 이 계기가 뭐냐면은, 청량리 시장에서 어머니하고 어떤 그 딸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리어커를 끌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야. 아이, 딸 이쁘네 뭐 막 이러면서 머리를 잡고 얼굴을 막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놈들아 막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해, 그러니까 막 딸이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러니까, 뭐 저리 가라고 막.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정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막 벌어졌는데, 그런데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이 불량배 같은 놈들이 형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러더니, 왜 여기서 장사해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냥 물론 뭐 길거리 장사를 한 게 이제 잘못이 뭐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겠죠, 경찰은.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 불량배 같은 놈들하고 형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야, 진짜 이 나라가 적어도 진짜 정의롭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돼야겠다. 만약에 폭력배들과 경찰이 형님 동생하고 이 어떤 또 하나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사회를 경험하자 해가지고 의무경찰을 지원했어요. 의무경찰. 그래서 의무경찰을 지원해서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청카바를 나눠주는 거예요. 청카바, 흑카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전경 옷, 그리고 일반 사복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부가 뭐 소위 백골단이라 그랬어요. 백골단. 그러니까 정부가 뭐 특수 진압 부대라 그래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위장하는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일반 경찰복을 입고 제가 이렇게 뭐 순찰 같은 거, 방범 같은 거를 시켜요. 그리고 어느 날은 데모를 막는다 그러면 청카바, 오늘은 청카바 입어라. 내일은 흑카바를 입어라. 흑색 옷, 흑카바를 입어라. 그 다음날은 뭐 정경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각종 위장을 하면서 아주 그 사회의 곳곳에 아주 부조리를 제가 아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사회가 다 있는가. 진짜 뭐 말도 못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차차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데 국민배당금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정말 그 세종대왕의 한글과 더불어 국민배당금법은 정말 위대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보고 나서, 와, 이런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단 말인가?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많은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정의를 얘기해요, 대법원장이. 뒤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남의 재판에 개입을 하고 정치권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거죠, 국민배당금.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기업을 사랑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부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네, 정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 부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이 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회장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더불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한테 배당금이 떨어져요. 예? 또 삼성 자체가 영업 실적을 많이 내 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업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아, 저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금이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그리고 각종 불공정, 불공평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완성인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률을 제정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국민배당금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국민배당금법은 국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세계로 전파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세계에서 국민배당금법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법 세계화 연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연대처럼 국민배당금법 세계화 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배당금법을 시행하는 운동이 이제 세계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배당금법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지식인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